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 디오다티 별장의 창문을 비가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촛불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싹한 제안이 던져졌습니다. 누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한 여성 메리 셸리가 대대로 회자될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을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아시게 되었으니 댓글로 이 작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흥미로운 문학 영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Timeless Lit Masterpieces. 여러분의 모든 문학적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메리 셸리가 영감을 찾은 곳은 바로 제네바 호숫가였습니다. 창의력이 넘치는 곳 빌라 디오다티는 당대 지식인들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메리는 이 모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생생한 상상력은 그녀 주변의 문학 거장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닙니다. 마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처럼 과학의 진보와 사회적 격변에 맞닥뜨린 세상의 불안을 반영합니다. 메리 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것과 같은 무 바운드레스 야망의 결과와 과학적 진보의 도덕적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불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1816년 역사는 이 해를 여름 없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보라 화산의 폭발은 전 세계를 화산재의 장막으로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메리 셸리, 퍼시 비시 셸리, 그리고 바이런 경은 제네바 호숫가에 위치한 디오다티 별장에 모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여름의 불안한 영혼들을 불러일으키듯 폭풍이 몰아치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거세게 울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으며 괴담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이 빌라 디오다티를 휘감자 바이런 경은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써보자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메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 사색에 잠겨있던 메리에게 선명한 이미지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백한 학생이 자신이 만들어낸 기괴한 생명체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메리는 자신이 무엇을 써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학생과 그의 창조물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며 Haunted by that horrifying nightmare. 기괴한 분위기가 감도는 디오다치 별장에서 메리 셸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분위기가 감도는 디오다티 별장에서 메리 셸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midst the eerie atmosphere of Villa Diodati, Mary Shelley began to write. 그녀의 이야기는 어엿한 발상에서 시작해 완벽한 소설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엿한 발상에서 시작해 완벽한 소설로 케이크 코치를 피웠습니다. Her story blossomed into a full-fledged novel. 이 작품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 작품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 work that would spark reflection for centuries to come. 그녀의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적 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적 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Her protagonist, Victor Frankenstein, became a symbol of scientific hubris. 디오다티 별장에서 보낸 그 폭풍 후 치는 여름,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했습니다. 디오다티 별장에서 보낸 그 폭풍 후 치는 여름,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했습니다. In that stormy summer at Villa Diodati, Frankenstein was born.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창조물
영원히 기억될 문학 작품입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창조물, 영원히 기억될 문학 작품입니다. A creation emerging from the darkness, an enduring piece of literature.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지식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인체의 비밀과 불가사의한 신비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지식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인치의 비밀과 불가사의한 신비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실험실에서 인간의 잔해들을 이어붙이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실험실에서 인간의 잔해들을 이어붙이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그의 실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그의 실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그의 테이블 위에 놓인 생명 없는 형체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그의 테이블 위에 놓인 생명 없는 형체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향한 빅터의 야망은 공포와 혐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향한 빅터의 야망은 공포와 혐오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겁에 질린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겁에 질린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창조주에게 버려진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츰 그는 말하는 법을 익히고 글을 읽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겁을 먹고 혐오감으로 가득 차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도깨비처럼 사람들에게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수의 길을 떠났고 자신의 창조주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괴물을 창조한 후 빅터는 끔찍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괴물을 창조한 후 빅터는 끔찍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하고 자신의 창조물이 저지른 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하고 자신의 창조물이 저지른 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빅터는 괴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빅터는 괴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나라를 넘나들며 괴물의 흔적을 따라가는 끈질긴 추적을 시작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포도청처럼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나라를 넘나들며 괴물의 흔적을 따라가는 끈질긴 추적을 시작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포도청처럼 말이죠. 사냥꾼과 사냥감은 점점 가까워지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향해 돌아갑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점점 가까워지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향해 돌아갑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인간 본성의 양면성, 즉 창조와 파괴, 연민과 잔혹함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인정에 대한 갈망의 산물인 이 괴물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됩니다. 마치 홍길동전의 홍길동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괴물이 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피노키오처럼 표면 너머를 보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간성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장려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몰락은 만족을 모르는 지식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과유불급의 교훈처럼 말이죠.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모든 과학적 진보에는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다빈치와 갈릴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지식의 추구는 지혜와 연민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을 구현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잔혹함에 직면하게 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벽을 쌓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친절과 동정심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책의 페이지를 뛰어넘어 우리 문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괴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의 상상 속에 자델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전래 동화 속 도깨비처럼 말이죠. 각 세대는 괴물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각자의 두려움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고 재형성합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불안을 투영하는 홍길동전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재사용되고 상업화되는 괴물의 이미지는 장르 창조의 영원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춘향전이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가장 무서운 모습조차도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우리 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처용설화가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그의 기괴한 외모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기억하지만 소설 속 심오한 주제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는 고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성리학 논쟁처럼 과학적 책임,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적 진보의 윤리를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으며 문학계의 갈릴러 재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소설은 unchecked ambition, 통제되지 않는 야망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엄한 경고이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의 윤리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흉측한 외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괴물의 고통은 역사 속 소외된 집단들의 경험과 공명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서얼처럼 말이죠. 프랑켄슈타인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을 이유로 배척당하고 인간성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힘에 있습니다. 인간이라 무엇인가라는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공동의 인간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기 전에 출간된 프랑켄슈타인은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년오소를 불문하고 그 페이지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문학, 예술, 영화를 창작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교에서 프랑켄슈타인을 가르칩니다. 각 세대는 공포라는 주제와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고심합니다. 오늘날까지 학자들은 이 작품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계속하며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책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대극장에서 소극장에 이르기까지 프랑켄슈타인은 수많은 각색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향력은 음악, 그림,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괴물은 이제
할로윈 축제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오싹한 모습은 공포의 상징이 되어 우리의 문화적 의식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탄생시킨 괴물은 영원 불멸해졌고, 위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메아리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존재에게서 도망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북극의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존재에게서 도망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북극의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광활하고 얼어붙은 이 왕국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지만, 광활하고 얼어붙은 이 왕국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지만, 그 피조물은 무자비합니다. 그 피조물은 무자비합니다. 빅터의 영혼을 뒤흔드는 폭풍처럼, 빅터의 영혼을 뒤엎는드는 폭풍처럼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얼어붙은 평원을 휩쓸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얼어붙은 평원을 휩쓸고 피조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피조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단순한 복수 그 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단순한 복수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것은 빅터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빅터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왜 저를 만들었습니까? 왜 저를 만들었습니까? 단지 마침내 빅터는 깨닫습니다. 마침내 빅터는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는 자신의 창조물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몰려오는 추위와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힌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후회와 곤란이 사로잡힌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차가운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한 배의 선원들에게 구조됩니다. 차가운 바다 위를 표류하다 한 배의 선원들에게 구조됩니다. 선장 로버트 월트는 빅터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에게서 자신의 이루지 못한 야망을 엿봅니다. 선장 로버트 월트는 빅터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에게서 자신의 이루지 못한 야망을 엿봅니다. 빅터는 임종 직전 월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이 생사의 권능을 통제하려다 실패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빅터는 임종 직전 월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입니다. 인간이 생사의 권능을 통제하려다가 실패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존재,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분노에 휩싸인 비극적인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존재,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분노에 휩싸인 비극적인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빅터가 죽은 후 그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 나타나 슬픔을 표현합니다. 빅터가 죽은 후 그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 나타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는 빅터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깊은 상실감과 이해로 가득 찬 행동입니다. 그는 빅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입니다. 깊은 상실감과 이해로 가득 찬 행동입니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우리에게 슬픔의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데려온 피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우리에게 슬픔의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데려놓은 피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200여 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을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unchecked ambition, 과학적 오만, 그리고 우리가 신을 흉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를 파고들어 창조와 파괴,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과학 기술 발전과 과학적 발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랑켄슈타인의 교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발견, 모든 진보에는 윤리적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식 추구는 중요하지만 연민, 이해, 생명 존중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우리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악의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진정한 괴인성은 종종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메시지는 희망과 구원입니다. 고통과 절망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친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공동의 인간성을 기억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외침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경험의 핵심을 관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경험의 핵심을 관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소외, 타자성, 정체성 추구, 소외, 타자성, 정체성 추구,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는 각계각층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인정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는 각계각층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괴물 같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 즉 느끼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괴물과 같은 외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 즉 느끼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선과 악이 복잡하게 섞여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 선과 악이 복잡하게 섞여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입견에 도전하고 선입견에 도전하고 두려움에 맞서도록 강요하고 두려움에 맞서도록 강요하고 판단보다 연민을 선택하도록 가르칩니다. 판단보다 연민을 선택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차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하는 세상. 그것은 차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하는 세상. 외모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외모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견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외침입니다. 편견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잔 우어침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유산은 지속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유산은 지속됩니다. 각 세대가 읽고 생각하고 토론할 이야기입니다. 각 세대가 읽고 생각하고 토론할 이야기입니다.